자, 이제 205페이지 보시면요. 실시계획 나와요. 뭐 실시계획은 딱 두 가지만 아까 정한 대로. 자, 누가 만든다? 시행자가 작성하죠. 그래 놓고 어디에 부합하고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다? 그 두 가지. 자, 둘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 포함돼야 된다. 마지막 줄에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하라. 요거 나와 있죠. 이번 달 공부는 그 정도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를 211페이지로 넘겨가 보세요. 자, 211페이지 넘기면 그 시행 방식이 나오고, 그 시행 방식 1번에서 그 박스 부분을 보세요. 박스에 세 개의 방식 써져 있죠. 환지, 수용, 혼용. 여러분 다 보실 거 없어. 그냥 수용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 하나. 자, 수용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거기서부터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래 놓고 뒤에다 그럴 때는 사전에 무슨 보상? 현금 보상하고.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그런 때 사전에 현금 보상하면 남의 땅 강제로 취득해서 사업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안 될 때 환지 간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지의 2번 봐보세요. 그 환지 방식의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뭐가 어렵다? 수용이 어렵다. 그 원칙은 무슨 방식 하다가 수용 방식 하다가 수용 방식 어렵거든 뭐로 하라? 환지로 하라 그 내용이야. 그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 뭐 책 내용 다 보실 것도 없어.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고 이해되시면 나중에 한번 쭉 읽으시면 끝나는 거니까. 자, 다음 장 넘겨서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가 이제 중요한 수용 방식이 시작이 돼요. 수용 방식이. 자, 그러면 수용 방식이란, 자, 지난주에 우리 공용 수용을 배우셨어. 그 내용을 오늘 또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수용 방식. 먼저 수용의 주체. 앞으로 이제 수용의 주체 그 말은 수용하는 사람. 땅 뺏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뺏긴다 그러면 객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수용의 주체 그러면 무조건 시행자야. 앞으로 어느 법을 배우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시행자다. 이 말만 찾으면 돼. 이 양반은. 그런데 문제는 시행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해요? 이 시행자는 누구하고 누구야? 공공, 민간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요거 구분을 안 하면 여러분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야. 수용 방식의 시행자 그러면 누구? 공공, 민간이란 뜻이야. 공공이나 민간 시행자란 뜻이에요. 그때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동의 요건이 필요한 건 반드시 누구? 민간. 그러면 지난번 시험처럼 지방공사가 수용할 때 동의 요건 필요하다? 무조건 틀렸지? 지방공사니까.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할 때 동의 요건 필요하다? 그것도 틀렸다고 찾아야지.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하는 거야. 민간일 때만. 공공이 누구예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나 정부 출연기관 이런 것들은 동의 요건 필요 없어. 그냥 강제로 뺏어가면 돼. 근데 민간일 때만 뭐가 필요해? 동의. 그래서 구분을 꼭 하란 이야기야. 자, 그럼 동의 요건 들어가 볼게요. 동의 요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요게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하고 같아요? 달라요? 응? 숫자만 같아. 숫자만. 그러니까 숫자 외우지 말란 이야기야. 숫자만 같이 내용은 전혀 달라. 아까는 여기 자리에가 토지 소유자와 그랬잖아. 그리고 번호도 1번, 2번 붙었었잖아. 두 번의 동의가 필요해. 여기는 동의 한 번만 필요해.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 못하니까 숫자 외우지 말란 이야기야. 뜻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야. 자,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를 뭐 했어? 소유하고 있잖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받아라야.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민간 누구예요? 민간 시행자. 토지, 웬 조합이 나와?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소유자잖아. 소유자니까 아까 얼마 갖고 있어? 그래 3분의 1 갖고 있잖아. 소유자니까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 내가. 내가 내한테 동의 받아 안 받아? 내가 3분의 1을 갖고 있어. 내가 받아? 안 받잖아. 그럼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야. 시행자 이해 못하면 문제가 안 풀어져. 자, 민간의 시행자는 2명을 말해. 근데 조합은 돼 안 돼? 어디에만 나왔까? 전부 한지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수용 방식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자, 여러분 틀리게 해주려면 요놈 맞춰주고 이름 조합 써줘. 그러면 또 숫자 나와지니까 다 맞았다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럼 조합이 안 되니까 소유자잖아. 그럼 우리가 민간의 소유자는 아까 얼마 갖고 있다고 그랬어? 3분의 1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한테 동의 받아 이런 말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을 갖고 있어. 그럼 내한테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만 받아라 그 말이야.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뭐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의 동인지 2번의 동인지 이런 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여기 와자 써지면 요놈의 동의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동의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은 3분의 1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내한테 동의 받아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야. 동의 문제도 구분 못하고 그냥 막 달달 외우시면 아무것도 못 찾아. 시험 문제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해야 돼. 요게 왜 이렇게 나온지, 요때는 요렇게 쓰고 이때는 요렇게 쓴다.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우신 분들은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 이렇게만 외우갖고 하는 거지. 외우갖고 하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 전혀 다른 내용이야 이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틀려야 정상이야. 오늘 이걸 맞추면 큰일 나지. 요거 맞췄으면 여러분들이 천재 중에 천재겠지. 반대로 내가 대한민국 최고 잘 가르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날은 맞추시면 안 되는 거야. 첫날은 그냥 틀리시는 거야. 알아도 틀려야 돼. 정상이야. 야, 2번, 3번 할 때 3번째 틀리시면 안 되고 2번째까지는 틀려도 상관없고 요거 그거하고 그 다음 수용의 특례. 바로 특례는 뭐냐? 예외. 앞으로 공부 시간에 예외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특례라고 쓰기도 해. 수용의 특례. 자, 원칙. 자, 수용의 특례. 그럼 토지를 수용할 때 혹시 일반법은 어떨 때 수용할다고 그랬어? 무슨 사업일 때? 공익사업일 때 수용한다 이렇게 배우셨지? 그런데 우리 토지 수용은 수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준용하면 돼. 이 법에서 토지 수용할 때는 무슨 법? 토지보상법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두 번째,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때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됐나요? 일반법.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뭐 받아야 돼? 인정받고 고시가 돼야 수용한다. 우리 지난번 배운 거를 이해 못하면 계속 헤매시는 거야.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반법에서는 이렇게 해야 수용이 되는데 우리는 특례니까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걸 뭐로 대신하느냐? 개발계획. 개발계획에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걸 세목이라고 그래. 세목을 고시하게 되면 이것을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일반법은 반드시 수용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공법은 특별법이니까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저기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어?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 만들 때 아까 요 내용 들어있었죠? 개발계획 15번에가 이 내용 들어있었어. 개발계획가 15번에 수용 대상에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목록을 개발계획에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개발계획 뭐 하면 고시되면 바로 수용 들어가라 이 내용이야. 그래서 아까 순서별로 내가 해오라고 하는 순서를 그거를 기억해야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풀려요.
그러면 혹시 국토계획법은 언제 수용 들어갔나요?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기억나요? 저기 저 필기한 거 찾아보세요. 공용수용 찾아보세요. 한번 공용수용. 국토계획법 시간에 공용수용을 배우셨지? 기억나요? 그때 국토계획법은 사업인정 고시 대신에 뭘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혹시 손 안 나요? 근데 여기는 무슨 계획 고시? 개발계획 고시야. 그러니까 이름 쉽게 외우려고 내가 이 말을 해놨어. 개발계획 고시.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예요. 저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시설을 만들 때에도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됐을 때, 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기억나나요? 요거는 바로 무슨 법 시간에?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순서가 요 실시계획 고시됐을 때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런데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뭐가 되면 고시. 요때 수용할 수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이다. 그러면 이제 순서만 확인하세요. 도시개발법이 수용 시점이 빨라요? 국토계획법이 시점이 빨라? 순서 보고 있잖아. 어디가 빨라? 도시개발법이 빠르잖아. 수용 시점이. 국토계획법은 뭐가 있어야 수용이 돼?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수용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도시개발법 무슨 계획? 개발계획 고시되면 아직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무슨 계획만? 개발계획만 고시돼서 수용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용 시점이 어디가 더 빠르다? 도시개발법이 빠르다 그 말이야. 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시설 사업하는 요 국토계획법 수용은 무슨 사업할 때? 시설 사업이죠. 시설이 뭐예요? 도로, 공원. 도로 만드는데 여러분 투기 들어 안 들어? 도로 만드는 사업하는데 투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공원 만드는데 투기 들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늦게 수용해도 상관없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투기 안 들어올 거라잖아. 실시계획 고시되면 수용한다. 그게 무슨 법?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면 신도시는 만약에 개발한다고 발표했어. 여기까지 오면 투기 들어 안 들어? 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아, 대한민국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투기잖아. 그러니까 투기가 여기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막으면 다 누구나 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 만들 때 투기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이야기야. 왜 못 들어오냐? 여러분 고시 뜻이 뭐예요? 고시 뜻이 알리는 거. 알릴 때 어디다 알려줘? 첫 시간 관보 공보 배웠잖아. 관보 공보 이름이 봐 안 봐? 안 보잖아. 여러분 보지도 않는 개발계획의 고시가 이미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고시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저거 알고 나서 투기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한테 보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미 아까 목록 정해놨다고 그랬잖아.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이미 만들어졌어.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름 없을 거 아니야. 그래 보상이 안 나와. 투기 들어가도. 무슨 법은?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저거 내용을 올라가지 말고 상식으로 해요. 도로 만드는 땅에 여러분 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국가가 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땅 거기 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신도시 만들 때는 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 아니야. 땅값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 계획? 개발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 목록 다 만들어서 고시한다 그 말이야. 그럼 그 목록에 없는 사람은 나중에 투기 들어갔어. 보상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사람이 돈 받아가는 거야. 여러분 투기 들어가서 막을 수가 없어. 이거 돈 받을 수가. 근데 여기는 시설 만드는 사업이니까 투기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오늘 두 가지 그거 이해 못하면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 그거라도 외우든가. 이해 못하면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외우는 게 훨씬 많아져. 이해하면 쉽고 외우면은 갈수록 어려워져.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해야 돼. 도로 만드는 땅에 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대답을 크게 하라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도로 만든다는 국가가 도로 만들 결정했는데 거기 땅 사서 들어가면 여러분 손해잖아. 그러니까 투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만 수용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어느 지역에 전답 임야에다 신도시 만다고 발표하면 땅값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니까 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투기 못 들어가게 여기서 만약에 수용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이에가 한 10년 될 건데 다 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포상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무슨 계획 만들 때 개발 계획 만들 때 이미 목록 만들어 놓고 이 목록이 없는 사람은 포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럼 그때 목록 만들 때 잎목이 몇 그루 있더라? 2그루 있었어. 근데 발표하는데 3그루 심어놨어. 그럼 포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맨 처음에 있는 것만 포상해준다 그 말이야. 그러려고 무슨 계획? 맨 처음에 만드는 개발 계획에서 수용을 들어가. 그래야 투기가 못 들어간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자 항상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 고시되면 실시계획 고시되면 수용 들어가고 이 도시개발법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면서 개발계획 만들 때 수용 들어가. 그래야 투기가 못 들어간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재결 신청 기간.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일반법은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신청 기간을 줬다. 빨리 하라고. 근데 우리는 길게 가는 게 특례겠죠.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럼 아까 개발계획에 무슨 기간 들어있었죠? 시행기간. 아까 개발계획 맨 첫 시간 할 때 시행기간 20년. 그럼 몇 년 안에 재결? 20년. 일반법은 몇 년? 1년. 빨리 여러분한테 해줘야 되잖아. 요건 길게 가야 누가 유리한다? 시행자가 유리하지? 그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용 수용을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온다 해도 용어 모르면 공부하는 게 어려워져. 그래서 공용 수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야. 30분씩 설명했잖아. 30분씩. 협의하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지. 자, 네 번째.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방법. 원칙. 요건 배우셨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뭐를 기준한다?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된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실제 거래가보다는 낮다. 그래도 원소유자는 손해 없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지.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뭐냐면 사전이 아니라 사후. 그러니까 사전은 공사하기 전에 돈을 줘야 된다. 이건 사후 공사 끝나고 현물로 보상하는 예외도 있다. 공사 끝나고 뭘로? 현물로. 그럼 여기서 현물이란 토지나 건물을 말하겠죠. 공사가 끝난 땅, 공사가 끝나서 건물이 들어왔다. 그 건물로 주는 방법도 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공시지가로 받으면 좀 손해본 듯 한다. 그런데 나는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 10년 후에 공사가 끝난 뭐로? 땅으로 받으면 값이 올라가니까 이득 보는 방법도 있겠다. 그럴 때 주는 게 뭐다? 현물 보상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야 우리 소유자가 원하면 돼.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는 지금 돈 안 받겠다. 공사 끝나면 뭐라? 거기에 맞는 땅으로 줘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왜 그러느냐? 뭔가 서로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니까 이득을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자는 초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좋다 그 말이야. 자, 보상을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면 만약 1조라고 예를 들어봐. 보상금이. 그럼 요 1조를 사업하는 사람이 지가 갖고 있어. 은행에서 빌려와. 은행에서 빌려올 거 아니야. 그럼 1조에 대한 한 달에 이자만도 얼마 될 것 같아? 100억 이상 나올 거냐. 그러니까 요런데 자 원하는 사람이 많아. 나중에 나 땅으로 달라. 그래서 빌려오는 돈이 5천억이다. 그럼 5천억만 갖고 회사가 이자만도 또 얼마든 줄이잖아. 그러니까 시행자도 좋고 누구도 우리 소유자도 좋고 이래서 뭐를 발행한다? 이렇게 나중에 주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배우게 돼.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현금 대신에 현물로 주는 채권이다 그 말이야. 문장 그대로 뭘로?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이다 그 말이야. 뭘로 안 주고? 현금 안 주고 너 10년 후에 내가 땅으로 줄게 하고 발행한 게 뭐야? 토지 상환 채권이야. 그래서 해년마다 이걸 내는 거야. 해년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내는 이유는 다시 원칙은 뭘로 해야 돼? 사전에 현금 보상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로 받게 되면 너무 낮으니까 나는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10년 후에 새로 공사가 끝나고 땅을 받거나 건물을 받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 사람이 원하면 돼. 원하면 나중에 뭘로? 현물 보상. 근데 말로 않는 게 아니라 뭘로 줘야 돼?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을 해줘야 돼. 이런 거 갖고 있다가 공사 끝나면 그거 받으면 된다 그 뜻이야. 이 사람도 좋고 시행자는 초기 비용이 줄어드니까 좋고 이럴 때 뭐라고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밖에 없잖아. 수용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공용 수용은 우리 시험에 직접 영향은 안 미쳐도 이해가 돼야 돼. 이런 문제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내거든. 이게 첫 번째 수용의 기본 문제예요. 오늘은 이것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라는 개념이다 하고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책에 보면 213페이지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서 시행자는 하고 나와. 항상 시행자는.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공공하고 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공공하고 민간이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때 1번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동의요건이 필요해. 그래서 첫째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에 법률 이름 길게 써져 있죠. 그걸 약칭해서 무슨 법? 토지보상법. 그게 토지보상법이란 뜻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를 줄여서 뭐라고 읽어?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준용 1번 준용법률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에는 바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2번 사업인정 고시 의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그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럼 거기도 또 정확하게 수용 앞에 무슨 계획이 들어가야 돼? 이거 써줘야지. 여러분 책은 여기서부터 써놨잖아. 수용부터. 이게 어디 들어있어? 개발계획에. 그 다음 재결 신청 기간의 연장. 원래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토지보상법 몇 년? 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 어디에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이 바로 옆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뭐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보상 방법의 특례 그러면 되겠죠? 여기잖아. 지금 보상 방법에 뭐로 나와 있어? 예외잖아. 보상 방법의 예외니까 보상 방법이 뭐다? 특례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야. 이런 말을 자꾸 연관시켜야 돼. 토지상환 채권 왜 나오게 됐다? 보상 방법이 원칙은 뭐였는데 사전에 현금인데 예외로 사후 현물로 나왔다. 그 말이야. 이런 말을 자꾸 쓰시라는 얘기야. 자, 써놨으면 221로 넘기세요. 이제 수용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자 221로 넘기면 자 무슨 방식 나와요? 환지 방식이 나와. 환지 방식. 이제 환지 방식의 개요까지를 여러분들 오늘 배우셔야 되니까 자 환지 방식이란 어떤 거를 환지 방식이라 하느냐?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뭔가가 옮겨가는 거야. 이전. 옮겨가는 과정을 바로 환지라고 말해. 그럼 여기서 종전의 토지에 대한 뭐냐면 권리를 말해. 권리. 종전 토지의 권리 변동 없이
그대로 이전돼서 새로운 토지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토지를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환지라고 부른다 그 내용이야. 종전에 토지에 있던 것이 어디로 새로운 토지로 넘어왔다, 이런 거를 환지됐다 이렇게 말해. 환지니까 토지 교환, 토지 변환됐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종전의 토지는 주로 지목을 뭐로 보느냐, 전답 임야로 보고 있어. 전답 임야 쪽으로. 그럼 거기에 권리하면 무슨 권이에요? 권리는 소유권. 앞으로 권리 그럼 뭐라 그래? 소유권.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와. 그런데 이쪽으로 올 때는 지목이 뭐로 바뀌어? 대로 바뀌어. 이런 거를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 수용은 이 땅을 빼서 다 돈으로 끝냈어. 돈으로. 근데 여기는 환지는 교환을 해준 거야. 전답 임야의 소유권을 뭘로? 대지의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방식. 그걸 환지 방식 그래.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답 임야의 면적을 대지로 줄 때는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적게 줘야 되겠죠? 왜? 지가가 더 상승되니까. 그래서 적게 줘야 돼. 그러면 적게 주면 그 남는 땅들이 있을 건데 그 남는 땅은 뭘로 쓸 것 같냐? 도로로 만들어야지. 도로. 그래서 대지 하면 항상 뭐 나와야 돼? 도로 등의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내용이야.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 자, 도로 있다. 그러면 도로 옆에 땅이 뭐다? 대지야. 대지 옆에는 뭐 있어야 돼? 도로 있어야 돼. 그럼 대지인데 도로가 없는 대지는 맹지라고 그래서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짓지? 반드시 우리는 대지 그럼 어디? 도로. 도로 만들었다? 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전답 임야의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신도시가 만들려면 맨 먼저 뭐부터? 도로부터 확보해야 돼. 도로. 도로가 확보돼야만 그 옆에 뭐를? 대지라는 땅을 조성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답 임야를 뭐로? 대지로 돌려준 방식. 요거를 환지 방식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방식을 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마지막은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이 세 단계를 배우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그 내용이야. 수용은 이게 다고 수용 문제는 요 문제고 환지할 때는 환지 계획 만들고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은 요거는 안 배워. 요건 임의적 절차야. 꼭 지정하는 거 아니고 필요할 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 환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장기적일 때 사업이 너무 길어졌을 때 그때 미리 주는 것이 뭐다? 환지 예정지거든. 자, 환지 방식 사업이 30년 했다. 그럼 30년이면 30년 동안 여러분들 권리 어떻게 돼? 묶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환지 계획 작성하면서 요게 만들어지면 미리 권리를 받을 수 있어. 그걸 예정지다 이렇게 말. 문장 그대로 뭐야? 예정이잖아. 그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 근데 환지 방식이 한 10년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그럼 지정 안 해. 장기 10년 이상이 될 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그전에는 지정을 안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뭐하고 뭐는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해. 그럼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환지 계획은 무슨 처분하려고? 환지 처분하려고 만든 계획이야. 아까 실시 계획 저기 있는 실시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에요? 공사하는 계획이야. 그 위에 개발 계획은 청사진이잖아. 순서가 개발 계획은 신도시의 청사진이야. 실시 계획은 공사 계획이야. 공사. 환지 계획 물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는 게 이렇게 이름을 알으셔야 돼. 개발 계획하면 신도시 뭐? 청사진. 실시 계획하면 공사하는 계획. 환지 계획하면 환지 처분하는 계획. 환지 처분. 여러분 처분의 뜻이 뭐예요? 상식으로. 내 권한에 있는 걸 남한테 팔았다. 쉽게 말해 처분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권리가 넘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전답 임야를 뭐로? 대지로 권리가 와야 돼. 그게 무슨 처분이야? 환지 처분이야. 그러려고 만든 게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이야. 그럼 바꿔서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하면 돼? 환지 계획대로. 이 말을 기억해야 돼.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 환지 처분하는 계획.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하면 돼. 그게 환지 처분이야. 그래서 환지 처분하면 소유권이 확정되는 거야. 전답 임야에 있던 소유권이 뭐로? 대지로 확정되는 처분이 뭐다? 환지 처분.
그래서 반드시 환지 처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첫째, 환지 계획을 만드는데 이 환지 계획은 자 의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환지 처분 미리 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다른 거 몰라도 무슨 처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환지 처분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환지 계획이다. 그 내용이야. 두 번째, 그럼 환지 계획 작성을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한다. 자, 또 시행자 또 나왔어. 여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여기는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아까처럼 수용의 주체에서 시행자 그러면 항상 뭐로? 공공민간 이렇게 생각하듯이 환지일 때는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해야 돼. 여러분 책에는 안 써져 있어. 이렇게 안 써져 있어도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작성은 두 사람이에요. 시행자 행정이 하든 비행정이 하든. 세 번째가 인가권자가 누구냐?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세 개예요. 혹시 여러분 책에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말 써져 있어. 이런 거 무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주도만 해당되잖아. 제주도. 우린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을 배우는 거니까 제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창원시는 창원시장이 인가권자야. 옆에 함안군은 함안군수가 인가권자야. 요 구청장이니까 어디야?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가? 구청장. 일반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공법상의 구청장은 일반 구청장 아니라고 그래서 창원시 구청장 아니야. 어디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야. 특별시 광역시. 공법 시간에 구청장은 아무데나 구청장이 아니라 어디만? 특별시 광역시야. 그러니까 창원시는 인가권이 누구한테 있어? 창원시장. 함안군은 함안군수.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야. 그럼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러면 행정청이 아닐 때 비행정청은 반드시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누구일 때는?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가 비행정이면. 그러나 행정청 시행자는 작성해서 바로 결정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이것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 시험에서.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해볼게요.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맞았다 틀렸다? 이거 틀린 거야. 이 지문은 틀렸다고 찾아내셔야 돼. 왜? 행정도 있고 비행정도 있다 이 말이거든. 행정청은 받을 필요 없잖아. 근데 행정청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무슨 문제에 대한 시행자인지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맞아 시행자는 만들면 시장한테 받아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시행자는 항상 누구하고 누구다? 행정과 비행정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앞에다가 인가 받으려면 누구라고 써야 돼? 이렇게 단서 붙여야 되잖아.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런 게 시험 문제인데 우리 시험장 가면 이걸 못 푸는 거야 시험에서. 또 아까처럼 수용 나왔는데 시행자 그랬다고 그냥 모든 시행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야 또 민간만 동의요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시행자하고 지정권자를 모르는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 지정권자하고 시행자를 알아야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험에서 왜 안 하는 건지 설명할게요. 요게 행정청의 가장 하급이잖아. 앞으로 행정청의 가장 하급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행정청끼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이야. 자, 여기다 넣어봐요. 창원시장이야. 창원시장이 창원시에 사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 안 받잖아. 그럼 경남도지사로 해봐. 경남도지사가 작성해서 창원시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이 인가 받 이런 말은 없어. 자, 대통령이 뭐 하는데 창원시장한테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봐?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단계가 3단계니까 아랫사람이 할 때는 위에다 승인을 받아야 돼. 위에서 할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아랫사람
행정청의 맨 아래가 권한이 있으면 행정청끼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럼 국토부 장관도 안 받아, 시도지사도 안 받아, 자기가 해도 안 받아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 해석을 하느냐 뭐다 이 문제지.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시행자다 그러면 이게 알아야 이 원리가 나오는 거니까.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작성할 때의 기준이 나오는데 작성 기준은 원칙이 뭐냐? 원칙은 항상 환지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환지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새로운 땅을 지정하려고 무슨 계획을? 환지 계획을 만들어. 아까 이 말 기억하셔야 돼.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넘어왔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 환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뭐 하려고? 환지 지정해 주려고 만드는 거야. 그럼 지정할 때 7개 항목을 적용을 해야 돼. 7개 항목. 요 두 가지가 원칙이야.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 7개 항목을 적용한다. 이걸 원칙이라고 그래. 그럼 7개 항목이 뭐냐? 여러분 책에 자 222페이지 222 작성기준 동그라미 1번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써져 있나요? 자 원칙에 보면 위치, 지목, 면적 나와요? 찾았어요? 자 위치, 지목, 면적 그 다음에가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 있나요? 여기 보세요. 이제 찾았으면 앞으로 이 7개 중에서 3개를 기준하면 면적주의라고 불러. 4개를 기준할 때는 평가주의라고 불러. 이거 이제 법조문이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학문으로. 법조문을 할 때는 7개 항목만 외우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볼 때는 면적주의와 평가주의다 이런 식으로 불러. 그럼 3개 앞에 있는 3개 항목을 기준하는 걸 무슨 주의다? 면적주의다. 뒤에 있는 4개를 기준한다 그럴 때는 평가주의다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7개 항목을 다 적용하겠다 이 말은 요 2개를 뭐 했다? 합했다 그 말이겠죠. 우리는 절충주의라고 불러.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7개 항목을 적용했을 때 이거를 무슨 주의를 한다? 절충이라고 그래. 절충주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요것만 맞췄는데 요것만 맞춰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추가한 게 요 내용이에요. 절충주의를 쓰는 이유는 청산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산을 안 하려고 7개 항목을 적용한다고 그래. 그러면 청산하고 보상하고 차이점을 알으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수용을 했어. 그럼 여러분 땅 뺏어갔어. 그걸 보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손실보상금 그러잖아. 그래서 손실자 빼고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보상금 받았다고 그래. 보상금. 그럼 환지 방식은 땅으로 주는데 돈 받는 사람이 있어. 돈 받는 사람. 그 돈 받는 사람은 청산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 용어가 달라. 똑같이 돈을 받아도 수용 방식에서 돈 받은 거 뭐라고 그래? 보상금 받았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땅 뺏기고 보상금 받다 이러잖아. 근데 환지는 보상금이 아니라 성격이 뭐야? 청산금이다 이렇게 말해. 청산금. 용어가 달라. 그러면 일단 돈 문제 걸리면 해결이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 우리 받는 쪽은 더 달라 그럴 거고 주는 쪽은 적게다.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다? 7개 항목 적용이다 그 말이야. 자 상식으로 해볼게요. 상식으로. 자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땅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전답이야. 어디가 땅값이 비싸요? 어디가 비싸? 도로 옆에 땅이 비쌀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 땅이야. 이거 여러분 미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야. 여러분 땅이 훨씬 좋잖아. 근데 이제 공사하고 환지를 여기다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아? 손해보는 거잖아.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 이득 받잖아. 그럼 이득 본 만큼 돈 내놔라. 손해 본 만큼 돈으로 계산하겠다. 그건 뭐야? 청산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청산하려면 어디다 주면 돼?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라 그 말이야. 그게 위치잖아. 그 첫째가 위치부터 나온 거잖아. 위치를 맞게 주면 청산 문제 있어 없어?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지목 맞춰주고 뭐도 면적도 비슷하게 맞춰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고려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 돈 주고받는 절차가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준을 몇 개로 7개 항목을 적용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작성할 때 원칙 그 말은 뭐다? 환지 지정하는 거야. 지정할 때 뭐를 없애려면 청산이란 절차를 없애려면 몇 개를 7개 항목을 맞추니까 청산 문제가 없어지더라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절충지로 청산 문제가 없어진 환지 이름을 적응환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적응환지 그 말은 뭐를 말해? 원칙을 말한다 그 말이야. 원칙. 원칙이란 지정할 때 몇 개 항목? 7개 항목 적용했다. 그걸 무슨 환지? 적응환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체육시험에서 적응환지 써지면 이런 말이 다 떠올라야 돼. 아, 환지 지정할 때 청산 안 하려고 몇 개를? 7개. 그걸 무슨 주의라고 불러? 절충주의다 이렇게 불러야 돼. 절충주의를 적용하면 청산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 요게 환지계획 작성의 원칙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요 예배를 할 거예요. 예배 하는데 요거 지우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이쪽은 지워도 되고 이쪽은 안 남겨주세요.